매일 아침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시작되는 일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세계 최고 거부의 아침과는 꽤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수십 명의 비서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풍경 대신 익숙한 햄버거와 콜라 한 잔을 곁들인 아주 평범하고 느긋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서웨이의 수장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워런 버핏의 삶은 겉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유능하게 200여 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후계자 그렉 아벨의 활약을 흐뭇하게 때로는 약간의 머쓱함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노인의 일상을 그저 은퇴한 경영자의 소일거리쯤으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가 지갑을 열고 닫는 타이밍, 그리고 세상의 소음을 향해 던지는 무심한 듯 뼈있는 한마디에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도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매일 스마트폰 창을 열고 빨간불과 파란불에 일일비하던 우리의 일상적인 시야가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벗어나 탁 트인 대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순간에 넓어지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금고에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를 일상적인 감각으로 끌어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구단 수십 개를 통째로 사들이고도 남으며 어지간한 국가의 1년치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그야말로 피부에 닿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는 스케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주일에만 170억 달러어치의 미국 단기 국채를 쓸어 담으며 사실상 미국 정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한 가장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금고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이 상황은 수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기술주가 곤두박질치며 뉴스에서 연일 위기를 떠들어대는데도 이 노련한 사냥꾼은 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가 시장의 거대한 폭락을 예견하고 은밀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주는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그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가 5%나 6%쯤 떨어졌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며 지갑을 여는 일은 그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200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1%나 증발해버리던 그 핏빛 월요일의 공포에 비하면 지금 시장의 잔파도는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식을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면 기호나 숫자로 대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비즈니스의 조각으로 바라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유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처럼, 혹은 최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사들인 옥시벤탈 석유화학처럼 한번 손에 쥐면 50년 뒤의 세상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기업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드는 대신 그저 매력적인 가격표가 붙은 훌륭한 비즈니스가 나타날 때까지 현금이라는 총알을 꽉 쥐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고정관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시대에 왜 그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철도 회사와 기술주인 애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보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애플을 혁신의 상징이자 최첨단 테크 기업으로 정의하지만 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에게 애플은 복잡한 반도체나 코딩의 결합체가 아니라 네브래스카의 작은 가구점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결코 손에서 놓지 못하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소비재 그 자체입니다. 기차라는 이동수단이 지난 100년간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사각형 유리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제의 칼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정치인들조차 스스로 애용하고 모든 유권자가 사랑하는 이 매력적인 생태계를 함부로 망가뜨릴 수는 없을 거라는 그의 꿰뚫어보는 시선은 복잡한 기술의 이면을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석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가치를 쫓는 그의 눈에도 몹시 거슬리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경제 시스템. 그가 모든 대성당 중에 대성당이라고 극찬하느니 완벽한 자본주의의 구조물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화려한 카지노의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웅장한 대성당에 들어와 오랜 시간 조용히 머무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부를 쌓을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카지노로 발걸음을 옮겨
승산 없는 도박에 기꺼이 돈을 던집니다. 과거 라스베이거스를 향해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날아가 슬롯머신 손잡이를 당기던 사람들의 기이한 열정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단기 매매나 합법화된 스포츠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평범하고 훌륭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불리한 확률 속으로 뛰어들고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이용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냉소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짙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도박은 결국 무지함을 대가로 지불하는 세금과도 같으며 시스템이 인간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의 묵직한 일침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대성당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의 공포나 금리 인상의 압박도 두렵지만 그가 진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파멸의 스위치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겉으로는 무결점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외부를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수조 달러의 자금이 담보 없이 오가는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신뢰가 끊어지고 공포가 전염되는 순간 마치 불임한 극장에서 사람들이 좁은 출구로 한꺼번에 몰려들며 서로를 짓밟듯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뱅크런의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근원적인 공포는 바로 핵무기의 존재입니다. 학창시절 태양이 수십억 년 뒤에 타버릴 거라는 과학 상식에는 덤덤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불안정한 감정을 가진 누군가의 손끝에 인류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냈던 한 통의 편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후 우리는 끊임없는 우연과 다행 속에 간신히 위기를 넘겨왔을 뿐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이성적인 리더들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인물들이 버튼을 쥐고 있는 시대. 코너에 몰린 인간이 극한의 수치심이나 공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이 차가운 현실은 그 어떤 금융위기보다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삶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 내면의 심연으로 흘러갑니다. 최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앱스타인 문건과 그가 매년 막대한 부를 기부해온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은 돈과 권력의 정점에선 사람들조차 인간의 나약함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희대의 사기꾼은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지점,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권력에 대한 집착이든 혹은 조세 회피를 향한 얄팍한 계산이든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기가 막힌 총극을 지켜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원적인 결함과 나약함에 새삼 혀를 내두릅니다. 수십조 원의 기부금이 움직이는 거대한 재단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도 결국 사람을 향한 막연한 믿음 하나로 복잡한 내막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스스로의 덤덤한 고백은 완벽해 보이는 거부의 삶 속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틈새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장 기부의 방향을 틀거나 누군가를 섣불리 단죄하기보다는 수백만 장의 서류 속에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특유의 철저한 인내심으로 상황을 관망하려 합니다. 결국 국가의 정책이 바뀌고 거대한 재단들의 운명이 흔들릴지라도 그가 전 세계의 부호들을 설득해 이끌어낸 기부. 서약의 숭고한 본질 자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단단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모인 만큼 그 안에 온갖 기이하고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을지언정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서약 때문에 과거보다 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움직임은 충분히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복잡한 주식시장의 그래프나 골치, 아픈 국제정세의 분석이 아닙니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라져 끊임없이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자본의 탐욕이 인간의 나약함을 집어삼키는 혼란 속에서도 이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낸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눈부신 풍요를 이룩해냈다는 묵직한 팩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삐걱거리고 환초 입지만 기꺼이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짜 힘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매력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당장의 주가를 맞추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훌륭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 그리고 타인의 나약함을 통해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조용한 성찰일 것입니다. 그 깊고 단단한 시선 하나를 일상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흥미롭게 다가올 것입니다.